어제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순식간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주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살려주시면 이게는 그렇게 안 느끼는 거라요. 나라에 못 담아가면 그렇구나. 잠시 앉아있는데 저기서 불길이 딱 섰더라고요. 창문 쪽으로. 그리고 사람들 대피하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 도중에 계속 터지는 소리도 나고 팡팡 터지는 소리. 사람들 불 붙은 상태로 뛰어나오고 대피하고 이랬어요. 네, 자세한 이야기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김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보신 이 사고로 무려 8명이 지금 다쳤다고 전해졌습니다. 목격자 말에 의하면은 폭발음이 여러 번 들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어제 오전 8시 29분쯤에 경북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당시에 이 관리규약과 동대표 선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주민들이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함께 이제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불이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났고 나중에 이제 8시 48분쯤에 불이 진화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 8명이 다쳤는데 그중에 3명은 중상이고 여성 1명은 전신 화상을 입어서 이 서울에 있는 이 전문 병원으로 헬기 이송될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이 관리사무소와 붙어있던 경로당을 이용하던 주민들도 피해를 입었는데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여러 차례가 이어졌고 그리고 119에 신고한 도중에도 계속 폭발음이 났다. 옷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서 옷을 집어 던지고 벗어 던진 채 뛰어나온 주민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가 보니 소화기와 물바가지를 함께 불을 끄고 있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불이 발생했느냐? 네. 경찰은 이 사고 전에 이 70대 입주민 A씨가 인화물질을 들고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나갔던 소방대원 브리핑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원인은 방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긴급 환자 3명, 응급 환자 4명, 비응급 환자 1명, 전문 화상병원으로 이송했거나 이송 중에 있습니다. 관계자 진술 통해서 펑 소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관리 사무실 안에서 발해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 사고가 방화였잖아요. 용의자가 이곳 주민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아파트 운영과 관련해서 분쟁, 갈등이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평소에도 관리비 집행, 회계 문제를 둘러싸고 각종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아파트 관리,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관련한 임원 선출에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워낙에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다 보니까 범행 하루 전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고소를 당한 것을 알고 또 분노심, 적개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이 사건 당일에도 관리 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아파트 운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 민원 제기 과정의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요. 하지만 또 정확한 동기가 무엇인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치료가 마쳐지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김지훈 변호사님, 지금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이 용의자가 입주민들까지 상당히 괴롭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주민들은 용의자가 관리사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입주민들과도 굉장히 오랜 갈등을 이어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 운영 문제를 두고 주민들과 자주 입주민이 충돌을 했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를 찾아와서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꾸 반복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확성기를 들고 다니면서 항의를 하거나 혹은 주민들을 향해서 막 고성을 지르거나 이런 모습들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고 하거든요. 아까 이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그 아파트 이제 대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이 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을 형사고소를 한다. 그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 정도면 얼마나 이 갈등이 오래됐었는지를 약간 예상을 하게 추측해 하는 그런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이제 주민들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이제 원만하게 해결하는 거 외에는 이런 형사고소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주민은 이 욱하는 성격이 강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잦았다든지 혹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계속 괴롭혔다, 뭐 민원과 항의를 반복했다 이런 증언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주민들은 심지어 이 전날에도 관리사무소 앞에서 소란이 있었고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조가 참 많았네요.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이 권총까지 꺼내서 용의자를 제압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의자가 불을 지른 뒤에도 범행을 끝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불을 질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소리,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향했냐? 바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흉기를 가지고 다시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 해치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이어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방아죄 이외의 살인미수죄도 지금 추가적인 범행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찰이 출동해서 흉기 내려놔라라고 총을 겨눴을 그 상황까지는 계속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제압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차례 사람들을 공격하고 불도 지르고 흉기까지 가지고 온 정황을 비춰봐서는 이 사건은 우발범죄라고 보기보다는 네. 계획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장에는 뭐 페인트통, 철제통도 있었다고 하고요. 하루 전에는 CCTV 연결선이 모두 뽑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점을 모두 고려하면 계획적으로 다수의 인명을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범행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계획범죄가 아니었던 게 되는 건데 김지훈 변호사님, 네. 이렇게 될 경우 이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계획범죄나 계획범죄가 아니었다는 건 이제 양형의 고려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실화를 해서 불이 난 거 말고 정말로 불을 질러서 사람을 뭐 상해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라고 했다면 죄명 자체가 달라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살인미수라든지 이런 법정형부터 달라지게 됩니다.